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에서 이제 팝업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업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화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레이어 팝업, 그냥 그 자리에서 팝업이 뜨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달 레이어 팝업이라고 해서 주변이 약간 이렇게 검게 처리되고 가운데 모달이 이렇게 뜨는 형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자, 완료본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웹디자인 기능사에서 팝업은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클릭하면 열리도록 지시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화면 중앙에 이렇게 뜨게 하는 게 레이어 팝업이 되겠고요. 이게 여기에 뜨게 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이 화면의 중앙인 여기에 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뜨라고 하는 지시사항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뜨게 하셔도 되고 화면 중앙에 뜨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화면 중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레이어 팝업이고요. 모달 레이어 팝업 같은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주변이 이렇게 검게 쓱 변하고 닫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는 이게 모달 레이어 팝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보고 HTML, CSS 스크립트 모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은 다운받으신 소스에서 04번 파트 304번 팝업 안에 레이어 팝업의 베이스 보고 있어요. 해당 폴더를 VS 코드에서 오픈 폴더 해서 열어주시고 index HTML 라이브 서버로 볼게요. 자, 일단 공지사항까지의 HTML과 CSS는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요걸 클릭했을 때 이제 할 일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가 전체 화면을 차지하면서 나오게 되는 건 전체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건 포지션 픽스드로 하면 되고요. 포지션 픽스드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 팝업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보통 팝업이 나타나는 건 본문 밑에 이제 별도의 내용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터 밑에다가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래퍼 뒤에 해도 되고 메인 그 다음에 여기 푸터 뒤에 하셔도 되고 어디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도서에서는 지금 푸터 뒤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주석으로 팝업이라고 구분을 좀 할게요. 자, 팝업 시작 그리고 팝업 끝. 보통 이제 관례가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하고 종료는 슬래시 두 개를 하면 얘가 이 컨텐츠가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div id 팝업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id 팝업이란 녀석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할 요소예요. 이게 레이어 팝에선 사실 얘를 안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모달 레이어 팝업에서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컨텐츠가 가운데 있는 구조도 똑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팝업도 저는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할 그리고 고정이 될 이 요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팝업이든 모달 레이어 팝업이든 저는 HTML 구조를 똑같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팝업의 컨텐트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화면 가운데 나타날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넣어주고요. 내용은 더미 텍스트로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얘를 닫는 버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닫는 버튼 태그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div 요소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태그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버튼에 원래 태생적으로 있는 테두리랑 배경도 지워야 되고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 전송 버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입도 넣어줘야 되고 만약에 버튼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버튼 그리고 얘가 기본 타입이 submit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전송하는. 그래서 그 타입을 버튼으로 바꿔줘야 되고 닫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요.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버튼으로 한 거는 이렇게 테두리도 생기고 배경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CSS 리셋하는 게 불편하니까 저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div로 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HTML은 다 작성이 된 거고 이제 CSS에 가서 이 요소가 그러니까 id 팝업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게끔 고정을 시키고
얘를 화면에 안 보이게 할 건데 일단 안에 있는 컨텐츠까지 얘들의 CSS까지 다 잡은 다음에 디스플레이 난을 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ID 팝업의 스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에 가서 ID 팝업은 포지션 화면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고정이다. 이 요소가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위치 레프트 전체 화면을 기준에 왼쪽에 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에서도 안 떨어져 있고 탑에서도 안 떨어져 있고 바텀에서도 안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이제 얘가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해보면 이 우리가 만든 ID 팝업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 안에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이거 이제 디스플레이를 난 해서 안 보이게 했다가 우리 특정 클래스명이 있으면 얘를 보이게 할 거예요. 일단 주석 처리했고요. 자, 요 안에 이제 팝업의 컨텐츠 화면 정중앙에 오도록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의 컨텐트 얘가 너비 간단하게 지정할게요. 높이는 안에 있는 컨텐츠만큼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높이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패딩을 이용해서 내부에 공간 좀 만들게요. 상, 좌우, 하에서 공간을 좀 만들어 줬고요. 백그라운드는 흰색. 그다음에 모서리를 좀 둥글게 처리해서 예쁘게 다듬겠습니다. 픽셀. 얘가 앞서 이 부모인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포지션 값이 기본 값이 아닌 얘가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절대값으로 붕 띄울 거예요. 앱솔루트에서 누굴 기준으로 이 ID 팝업을 기준으로 화면 중앙에 오게 할 겁니다. 화면 중앙에 오게 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뒤에서 플렉스를 배우면 플렉스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전적인 방법을 쓸게요. 50% 이러면 얘가 가운데가 아니에요. 저장하고 보시면 6입니다. 이 요소가 가진 크기의 왼쪽으로 50% 위쪽으로 50% 올라와야 정 가운데가 돼요. 정 가운데가 되도록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50% Y축으로 자기 크기가 몇이든 간에 이 요소 크기의 50%만큼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요. 바깥쪽으로 얘가 떠있는 느낌을 이용해서 떠있는 느낌을 나타나기 위해서 박스 섀도우 바깥쪽으로 사방으로 3픽셀의 레디우스를 가지고 있는 블럭 값을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만들게요. GA 검은색의 0.5에서 50%의 오파서티를 가지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과 같이 이렇게 브라우저 화면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중앙에 있는 레이어 팝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닫기 버튼의 스타일 잡아보도록 할게요. 닫기가 아까 close라는 클래스명이 돼 있었으니까 얘 안에 클래스명 close 선택을 하고 이 close도 저는 여기 이 팝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에 배치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쯤에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텀에서 오른쪽에서 얼만큼 있어? 라고 해서 포지션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10픽셀, 아래쪽에서 10픽셀 얘도 백그라운드를 줄게요. 닫기라는 글씨는 흰색으로 얘 클릭할 수 있다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커서를 포인터로 해서 하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고요. 얘도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 버튼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모양은 다 잡았으니까 이 요소, 요 전체가 안 보이게 ID 팝업에 가서 디스플레이 난을 다시 살려서 안 보이게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언제 보이게 할 거냐면 이것도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걸 jQuery에서 show와 hide로 할 수도 있고 저는 클래스명이 특정 클래스명에 들어왔을 때 보이도록 이렇게 해보려고요. active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해서 이렇게 구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크립트에 가서는 우리는 누구를 클릭하면 여기 노티스에서 첫 번째 이 녀석의 A 태그를 클릭하면 그러면 ID 팝업에다가 클래스명을 active 추가하겠다. 다시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했던 액티브를 제거하겠다 라고 스크립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 main.js에 가서 변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다 클래스명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id 팝업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했고 또 누굴 클릭한다라고 했냐면 노티스에서 첫 번째가 누군지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클래스명 노티스 안에 ul 안에 첫 번째 li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변수명 팝업에 리스트, 팝업의 링크라고 할까요? 팝업의 링크, 클래스명 노티스 안에 li의 first. 자, jQuery에서는 요소의 첫 번째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first child라고 해도 되고요. nth of child에서 1번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째를 선택하고 쟤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클래스명을 넣자라고 했냐면 대상을 저는 팝업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 id였죠? id 팝업을 변수로 잡습니다. 그리고 떠 있는 저 팝업을 닫으려면 닫기 버튼이 있어야죠. 닫기도 팝업에 close 버튼. 또 id 팝업 안에서 클래스명 close였죠? 여기 안에서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지금 좀 전에 저장했던 팝업 안에서 클래스명 close를 찾아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일은 팝업의 링크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누구한테 요 id 팝업한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누굴 클릭하고 있냐면 요 a 태그를 클릭하고 있거든요. a 태그는 본연의 기능은 링크예요. 해당 페이지와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 기능을 막으려면 매개 변수로 이벤트가 일어난 그 객체를 받아와야 되고 그 객체의 prevent default에서 prevent 막아라 default 그 요소의 기본 기능을 막아라 즉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아서 링크가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팝업에다가 클래스명을 추가합니다. add class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요. 자, 그럼 나타날 거고 누굴 클릭하면 팝업의 close btn을 또 마찬가지 클릭하면 그러면 팝업에 추가했던 클래스명을 제거하자. 그러면 remove class 해서 active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 화면에서 확인해 볼게요. 클릭하면 잘 뜨고 닫으면 잘 닫히고 자, 요게 레이어 팝업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모달 레이어 팝업도 바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달 레이어 팝업은 HTML, CSS 구조는 똑같고요. 다만 아까 ID 앞서 한 거에서 ID 팝업이 전체 화면을 닫을 때 이제 배경색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해당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예제는 04번 팝업의 모달 레이어 팝업 베이스 얘를 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팝업이 이미 HTML자 있어요. 현재 화면 볼게요. 앞서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보기 위해서 여기 클릭했을 때 잘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스크립트까지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CSS만 다르기 때문에 CSS만 구현하면 똑같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클릭했을 때 열리는 건 마찬가지 CSS에서 액티브가 들어왔을 때 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서 액티브가 들어왔을 때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달 레이어 팝업은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ID 팝업 있지 않습니까? 이 ID 팝업이 배경색이 있으면 돼요. 배경색을 추가해 볼게요. 자, 이제 얘가 디스플레이 난과 블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드럽게 쓱 나타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난이 아니라 오페서티로 조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오페서티, 투명도를 낮추고. 자, 근데 이렇게 투명도만 낮춰버리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안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밑에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할래야 클릭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ID 팝업이 이 위에 올라와서 모든 걸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요소가 밑에 있는 요소를 막지 못하게끔 하려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저빌리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요소가 안 보이는 것 플러스 얘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속성을 안 보이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링크가 먹어요. 보이시면 손가락이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 말고도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포인터 이벤트. 지금 이 ID 팝업 안에 있는
포인터 이벤트 얘를 난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선 링크가 있어도 링크가 하나도 안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뚫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본 컨텐츠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는 다시 살리는 거는 얘를 다시 오토로 바꾸시면 되고요. 얘를 다시 보이게 하는 건 비저블로 바꾸면 돼요. 저는 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슥 나타나게 하는 건 저 오페서티가 부드럽게 바뀌는 그 과정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전환되는 효과를 나한테 보여줘. 오페서티가 바뀌는 그 과정을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해서 0.4초에 걸쳐 보여달라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D 팝업에다가 액티브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 블락 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비저빌리티를 다시 비저블로 해서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오페서티도 1로 올려줘야 돼요. 저 비저빌리티 히든에서 비저블로 바뀌는 그 과정은 안 보여요. 여기에 있는 이 전환 과정이라는 건 CSS 속성 중에서 숫자가 바뀌는 것만 그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속성이에요. 트랜지션 여기 오페서티가 0에서 1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CSS까지 작성하면 모달 레이어 팝업은 완성이 됐어요. 클릭을 해보면 잠깐만요. 배경색을 지정 안 했네요. 배경색 지정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RGBA 검은색에 60% 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경색을 지정해줬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고 클릭했을 때 부드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달 레이어 팝업이 되겠습니다.